야, 이 구질구질한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화려한 카페 개업식장, 상간녀가 제 머리 위로 샴페인을 들이부으며 깔깔거렸습니다. 빈털터리 주제에 감히 어디? 당장 안 꺼져! 저는 바닥에 흩어진 꽃잎을 털어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얼어붙은 두 사람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찬 박현우와 유라의 신축 카페 개업식 현장이 웃음소리로 들썩였습니다. 현우는 축하 인파 속에서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 현우가 유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라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여주인 행세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번창하세요. 손님들이 현수막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페 안쪽에는 고급 원두 기계와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어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모든 음료 반값 이벤트입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서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은서야, 너 여기 왜 왔어? 은서는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두툼해 보였어요. 오늘부로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뀝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축하 음악이 갑자기 멈췄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유라가 은서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은서는 유라를 한번 흘끔 보더니 서류를 현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현우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은서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은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현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라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소리쳤습니다. 가짜예요. 사기예요. 은서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세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박 차장입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확인해드리죠. 박 차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는 이은서 씨가 맞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서가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다 끝났다고 했죠? 현우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땅에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혼 확정 다음 날의 말이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돈 숨겨둔 거 아니야? 재산 분할 다시 해야 해. 은서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현우의 발밑에 던졌어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법원 판결 확정이라고 보상금 받은 날짜요.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단 1원도 나눠줄 의무 없어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은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무팀 직원들이 막았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 차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합법적인 소유권 행사일 뿐입니다. 현우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은서가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임대료 밀린 것도 있고 무단 개조한 것도 있으니까 변상하셔야 해요. 손님들이 하나둘 카페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울먹이며 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면 돼요? 현우는 유라를 뿌리치고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은서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박 차장이 현우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명도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일주일 안에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건 복수야. 복수라고. 은서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카페 안에 남은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정막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유라만이 허전한 카페에 서 있었어요. 은서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일 후에 다시 오겠어요. 깨끗하게 정리해 두세요. 현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은서야.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서는 고급 양복점에서 갓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은서는 예전의 소심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어깨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서가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은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빌라 계약서 준비됐나요? 중개업소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은서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빌라는 현우가 카페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잡힌 곳이었어요. 현우는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고 그 담보가 바로 이 빌라였습니다.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은서가 중개업소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월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체되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조건이에요. 은서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현우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은서의 소나기에 들어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서가 인사를 하고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윤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은행 BVIP 담당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극도로 정중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자산 재평가 건 완료됐습니다. 은서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으며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현우 씨의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한편 현우는 카페에서 유라와 함께 어수선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카페는 썰렁해졌습니다. 오빠,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현우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현우가 말했어요. 은서가 돈을 미리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혼할 때 재산 제대로 조사 안 했나 봐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가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박현우 고객님,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담보물인 빌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새로운 소유주가 담보 해지를 요구했거든요. 현우가 휴대폰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전화를 끄는 현우는 벽에 주먹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 미친년이 정말. 유라가 현우를 말리려 했지만 현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계획된 거였어. 은서가 처음부터 노린 거야. 유라는 슬그머니 자신의 명품 가방을 쳐다봤어요. 지난달 현우가 사준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잠시 헤어져 있는 게 어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가 유라를 노려보며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현우는 유라가 자신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려고?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허탈하게 웃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들 돈만 보는구나. 그때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라가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라 씨죠? 저 이은서예요.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가 유라를 쳐다보며 누구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1시간 후에 봐요. 유라는 현우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현우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뭘 만나자고 해? 유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예요. 급한 일이 있대요. 현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유라는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은서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유라가 그 목걸이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은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라는 긴장한 채로 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왜 불렀어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현우 때문에 힘드시죠? 은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곧 파산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서는 유라의 반응을 지켜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은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현우의 비리 자료를 주시면 당신만은 살려드릴게요.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 든 돈이 상당해 보였어요. 무슨 비리요? 유라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카페 개업하면서 세금 빼먹은 거, 건축 허가 없이 개조한 거. 은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다 증거가 있을 텐데요. 유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현우에 대한 의리와 자신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줄게요. 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유라가 혼자 남겨진 라운지에서 은서의 목걸이를 떠올렸어요. 자신은 평생 그런 걸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유라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여러 건물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카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미 계약자가 있어서요. 현우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이윤서라는 사람이 먼저 왔었나요? 한 건물주에게 물어봤습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인회에 후원금도 많이 내주셨어요. 현우는 은서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였어요. 현우는 분노로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현우와의 만남 일주일 후, 최강두는 은서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강두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이윤서 씨 맞으시죠? 최강두가 은서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서는 경계심을 품고 최강두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도 박현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최강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최강두는 자신을 건설업체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현우 씨가 제게 사기를 쳤거든요. 최강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현우가 어떤 사기를 쳤나요? 은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최강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공사비를 받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고요. 최강두가 건넨 서류에는 현우의 숨겨진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은서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현우가 이혼 과정에서 숨긴 재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보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해서요. 최강두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은서 씨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최강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 있으시나요? 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땅 근처에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은서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요. 랜드마크 타워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최강두가 화려한 건축 모형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상당할 거예요. 최강두는 몇 시간에 걸쳐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든 설명이 그럴듯했고 수익성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요. 최강두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최강두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현우에게 복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확장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면 모든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최강두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비서 김 실장을 불렀어요. 내일 최강두 씨와 미팅이 있어요. 은서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계약 관련 실무는 김 실장님이 맡아주세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할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할까요? 김 실장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검토 요청하고요. 은서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때문에 경계심이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은서는 김 실장과 함께 최강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최강두가 정중하게 맞이하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강두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 지역이 5년 내에 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개발 계획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은서 씨가 보유하신 토지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은서는 계획안을 보며 감탄했어요. 자신의 땅 가치가 몇 배로 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초기 자금으로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최강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김 실장이 세부 조건들을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비율에 따라 5대5로 하죠. 최강두의 답변은 합리적이었어요. 계약서 초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강두가 약속했어요. 그동안 김 실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은서는 김 실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것이 최강두가 노린 첫 번째 함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 실장이 은서에게 보고했습니다. 계약 조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문제없이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은서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김 실장은 며칠 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김 실장님, 돈 마련 못하시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사채업자의 협박에 김 실장은 벌벌 떨었어요. 바로 그때 최강두가 김 실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어요. 최강두가 김 실장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간단한 일만 도와주시면 빚을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김 실장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나요?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작은 실수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최강두가 교묘하게 설명했습니다. 연대 보증 부분에 은서 씨 도장을 찍어주세요. 김 실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말 은서 씨한테 피해는 없는 거죠? 물론이에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최강두의 거짓말에 김 실장은 속아 넘어갔어요. 며칠 후 계약 체결일이 왔습니다. 은서는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어요. 김 실장님께서 대신 서명해 주세요. 은서가 도장과 위임장을 김 실장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연대 보증 서류에 은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심은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최강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빚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최강두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 서류를 이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었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은서의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은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편 현우는 최강두와의 계획이 성공해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곧 은서가 거지가 될 거야. 현우가 유라에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유라는 반신반의했지만 현우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어느 비 오는 오후 은서는 자신의 건물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법원의 압류 예고 통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은서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통지서를 뜯어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통지서에는 수백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인한 압류 절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급히 사무실로 올라가 김 실장을 찾았어요. 김 실장님, 김 실장님.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사표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최강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은서가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대 보증을 섰다는데. 은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일단 서류를 봐야겠어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법무법인에 도착한 은서는 변호사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은서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위조된 도장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은서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서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복수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최강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 씨, 안녕하세요. 최강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기를 쳤군요. 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사기라니요. 합법적인 계약이었는데. 최강두가 비웃으며 답했어요. 3일 안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어요. 최강두의 협박에 은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제 도장을 위조한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최강두가 도발적으로 물어봤어요. 김 실장이 제대로 된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화를 끊은 은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현우가 은서의 법인 계좌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은서가 무력감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은서는 법원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쓸 마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은서는 지쳐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때 은서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드리워졌습니다.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가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차진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은서는 명함을 받아보며 그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은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은서 씨께서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거든요. 은서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시생 시절에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은서 씨였어요. 진혁의 설명에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었어요? 몇 년 전 은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고시생에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진혁은 은서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은서 씨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상황을요? 은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최강두라는 인물이 접근했을 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혁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정과가 상당해요. 진혁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러 여성 자산가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어요. 은서는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최강두의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진혁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의 행방도 파악해야 했고요. 김 실장을 찾으셨어요? 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현재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곧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진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중요한 자료예요. 뭔가요? 은서가 서류를 받아보며 물어봤어요. 현우와 최강두가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서류에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은서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거든요. 진혁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부동산 사기와 금융 범죄 말이에요. 은서는 진혁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은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단 최강두 측에서는 은서 씨가 포기하는 척 연기하셔야 해요. 진혁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척이요? 네, 건물을 넘길 테니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애원하는 척 하세요. 진혁의 제안에 은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굴욕적인 일을 왜 해야 하나요?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해요. 진혁이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위조된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진혁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출신 감정사도 섭외해뒀어요. 은서는 진혁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진혁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 특별한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요? 공익재단 신탁 조항입니다. 진혁의 설명에 은서는 집중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최강두가 설정한 담보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해요. 진혁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공익재단으로 묶인 재산은 개인의 채무 담보로 사용될 수 없거든요. 은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럼 제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진혁이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실장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은서는 진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은서는 진혁의 세심한 분석에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서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진혁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진혁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요. 은서는 진혁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네,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8시, 은서는 진혁이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정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역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열린 긴급 신문 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진혁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은서도 차분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반대편에는 최강두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진혁이 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이은서 대 최강두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최강두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어요.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합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진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김 실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최강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최강두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실장이 증인석에 앉자 진혁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 실장님, 연대 보증 서류 작성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최강두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협박을 받았나요? 진혁이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제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진 사채 빚을 빌미로 했어요. 김 실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은서 씨 인감을 위조하라고 시켰어요. 최강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진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최강두와 김 실장의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만 잘 찍어주시면 빚을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녹음 파일을 들은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최강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였어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추가로 감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혁이 국과수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인감 위조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감정서에는 위조된 인감의 특징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명백한 위조 행위입니다. 최강두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판사님,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최강두가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최강두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담보 설정을 즉시 무효 처리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최강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 경비가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최강두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서는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났군요. 진혁이 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당신의 건물을 되찾았어요. 은서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바로 그 순간 은서는 현우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진혁과 법무팀 직원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이제 정산할 시간이에요. 은서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현우와 유라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무단 점유 위약금 청구서입니다. 은서가 서류를 현우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총 3억 원입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억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에요. 진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라가 현우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어떻게 해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어. 현우가 소리를 지르며 카페 안을 어지럽혔어요. 조용히 하세요. 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도주하면 추가 고발 조치하겠어요. 진혁이 경고했습니다.
이미 카페의 모든 출입구에는 보안팀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한 번만 봐줘. 현우가 은서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어요. 은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유라는 현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가 막혀 있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자신의 건물 옥상 정원에서 진혁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켜온 이 땅을 사기꾼들로부터 지켜냈네요. 은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진혁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다음 날 은서는 건물 관리팀에 지시했습니다. 현우의 짐은 모두 처분하세요. 관리인들이 현우가 자랑하던 비싼 커피 머신과 가구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간판도 철거해 주세요. 은서의 명령에 크레인이 움직여 카페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대신 이 공간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겠어요. 은서가 상인의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임대료도 50% 할인해 드릴게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은서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상인의 회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진혁이 은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제 삶이요? 은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복수가 아닌 진짜 행복 말이에요. 진혁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노을이 지는 도심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진혁이 물어봤어요.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은서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진혁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의 딸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하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응,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해결했거든. 은서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서는 몰랐어요.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병원 검진을 핑계로 도망친 현우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는 은서의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하윤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현우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하윤이 평소처럼 초등학교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던 하윤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어요. 하윤아. 현우가 차에서 내려 하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현우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 하윤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사고가 났어. 빨리 병원에 가야 해. 현우가 급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응, 심하게 다쳤어. 빨리 가야 해. 현우가 하윤의 손을 잡으며 차로 이끌었습니다. 하윤은 엄마 걱정에 현우를 따라갔어요. 차에 타자마자 현우는 급히 시동을 걸고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윤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조금만 가면 돼. 현우가 거짓말을 하며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차는 점점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윤은 창밖 풍경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은서는 회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윤이 집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와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하윤이랑 맛있는 저녁 먹어야지. 은서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1시간을 기다려도 하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은서가 하윤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하윤이가 제 시간에 하교했나요? 네, 3시에 정문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담임 선생님의 답변에 은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거든요. 은서는 하윤의 친구 엄마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우리 하윤이 보셨나요? 하지만 아무도 하윤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은서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설마. 은서가 현우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은서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서야, 나 현우야.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하윤이가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전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를 못 본다. 현우의 협박에 은서는 온몸이 떨렸어요. 미쳤어? 하윤이한테 손대지 마.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현우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부동산 명의를 내 앞으로 넘기는 서류에 도장 찍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서는 즉시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어요. 현우가 하윤이를 납치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진혁이 급히 말했어요. 30분 후 진혁이 은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발 하윤이를 찾아주세요. 은서가 진혁에게 매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진혁이 은서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윤이 가방에 뭔가 있나요? 진혁이 물어봤어요. GPS 추적기를 넣어뒀어요. 은서가 갑자기 떠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작은 추적기를 가방에 숨겨뒀던 거예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진혁이 노트북을 꺼내 추적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진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윤의 위치가 도심에서 50km 떨어진 폐공장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기는 왜 갔을까요? 은서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을 고른 것 같아요. 진혁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 납치 사건입니다. 긴급 수색이 필요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의 답변이 들렸어요. 특수팀도 동원할게요. 진혁이 은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은서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한편 현우는 하윤을 폐공장의 작은 창고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하윤이 무서워하며 물어봤어요.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그래. 현우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윤이 용감하게 반박했어요. 닥쳐. 현우가 소리를 지르며 하윤을 위협했습니다. 하윤은 무서워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현우는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현우가 혼잣말을 하며 담배를 피웠어요. 유라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현우가 짜증내며 답했습니다. 우리 해외로 떠나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유라가 꼬드겼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유라의 전화는 은서와 진혁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진혁이 유라를 회유해서 현우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작전이었어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당신은 안전하게 해줄게요. 진혁이 유라에게 약속했었거든요. 유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유라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인연이 날 팔아넘기려고 하는구나. 현우가 분노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됐어. 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혁과 경찰팀이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경찰팀장이 지시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진혁도 긴장한 채로 공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우는 창고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마지막 기회다. 현우가 은서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여기서 다 태워버린다. 은서는 진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을 직접 구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진혁이 말렸지만 은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구해야 해. 은서가 단호하게 말하며 폐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특수기동대와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장을 포위했어요. 폐공장 내부에서는 현우가 라이터를 들고 하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현우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폐공장 내부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현우는 창고 한쪽 구석에 하윤을 앉혀두고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엄마만 오면 다 끝나. 현우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은서가 딸을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현우가 막아섰어요. 움직이지 마. 현우가 라이터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서류 가방부터 내놔. 은서는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현우야, 하윤이는 잘못이 없잖아. 은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만은 보내줘. 네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왜 내가 봐줘야 해? 현우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현우의 손이 더욱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은서가 현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먼저 내보내줘. 안 돼. 서류부터 확인하고 도장 찍는 걸 봐야 해. 현우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애를 보내줄지 생각해 볼게. 하윤이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는 현우가 원하는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자, 여기 있어. 하지만 서류를 건네주려던 순간 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딸을 먼저 내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모두 죽겠다. 은서가 라이터를 뺏으려고 현우에게 덤벼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당황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천장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혁이 로프를 타고 창고 안으로 하강했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 진혁이 재빨리 하윤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삼촌. 하윤이 진혁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우려 했지만 은서가 먼저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그만해. 은서가 현우의 얼굴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했습니다. 아. 현우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어요. 진혁은 그 틈을 타 하윤을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하윤이 은서를 부르며 손을 뻗었어요. 은서도 급히 참고 밖으로 나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은서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어요. 진혁이 두 모녀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현우는 소화기 분말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현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선언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 현우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동 납치, 협박,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현우에게 고지했어요. 현우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은서는 하윤을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하윤은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어요. 의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은서가 하윤에게 약속했습니다. 진혁은 현우와 최강두가 숨겨둔 비자금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이 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려야 해요. 진혁이 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기부하는 게 어떨까요? 은서는 진혁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유라도 현우의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유라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작물 취득 및 도주 방조 혐의로 유죄입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라는 그토록 원하던 명품 대신 죄수복을 입게 되었어요. 은서는 하윤과 함께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일 없을까요? 하윤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은서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진혁도 자주 들러서 하윤과 놀아주었어요. 진혁 삼촌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하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혁은 하윤을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었습니다. 하윤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진혁이 하윤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은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은서가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공감을 나누었어요. 은서는 자신의 건물 1층에 작은 갤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윤이가 그린 그림들을 전시할 거예요. 은서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진혁이 은서의 계획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복수의 자리에 사랑을 채워넣는 거군요. 진혁이 의미 있게 말했어요. 은서는 진혁의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게요. 하윤이 두 어른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삼촌, 같이 놀아요. 하윤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하윤을 재우고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서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혁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은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1년 후 은서의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층에는 하윤이의 그림들을 전시한 갤러리가 있었고 2층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용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3층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우리 동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인회 회장이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날은 은서가 경제 잡지 표지 모델로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 특집에 실릴 예정이에요. 기자가 설명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은서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의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은서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감옥 안의 현우는 신문에 실린 은서의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성공한 여성 CEO 이은서, 지역사회 발전의 앞장서 제목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구겨버리며 벽에 던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현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 준비를 해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은서 때문이에요. 현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유라는 출소 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은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봉사 담당자가 유라에게 고마워했어요.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시설을 점검차 방문했을 때 유라는 멀리서 은서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은서는 어르신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유라가 은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과거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의 일부에 한부모 가정자립지원센터를 건립했어요. 과거의 저처럼 홀로 서야 하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은서가 준공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은서의 뜻에 공감했어요. 화창한 봄날, 은서와 진혁은 하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서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했어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윤이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그림을 그려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잘 그리죠? 은서 씨. 진혁이 조심스럽게 은서를 불렀어요. 남은 인생의 법적 조력자가 아닌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진혁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은서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네, 좋아요. 은서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 두 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진혁 아빠. 하윤이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진혁이 은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 걸어가요. 네, 함께해요. 은서가 진혁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 지는 언덕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날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이혼 판결문과 첫 보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구나. 은서가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그며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은서의 건물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은서가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윤이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진혁 아빠가 저녁 준비하래요. 알았어. 금방 갈게. 은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는 첫 저녁이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은서의 기록은 복수의 완성에서 시작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사랑을 완성하는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어요. 은서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까지 인질로 삼았던 박현우는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유라 역시 화려한 삶 대신 시궁창 같은 밑바닥으로 추락했죠. 반면 은서 씨는 이제 건물주를 넘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결국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이 지독한 배신 앞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은서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